안녕하세요. 파고다 광토익 RC 박효준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3월달 첫 시험이 끝났고요. 오늘 준비한 거는 그 3월 11일 시험에 대한 논란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전체 난이도는 파트 5, 6, 7 모두 다 무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도 파트 7이 조금 더 어려운 편이었고 오늘 이제 좀 쉽게 나온 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2월달 시험에 이어서 3월 첫 번째 시험 난이도도 괜찮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정리해 볼 부분이 뭐가 있냐면 파트 5 같은 경우는 문법 문제가 16개, 어휘가 14개. 그래서 문법 문제가 조금 더 많았다 보시면 되는데 여전히 뭐 5대5 비율 나오고 있고요. 파트 6 같은 경우는 문법 4개에다가 어휘 8개, 삽입 4개. 가장 이제 무난한 패턴이죠. 그 다음에 파트 7 같은 경우는 지난 시험에 이어서 이번 시험도 동요 문제가 2개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앞 시험에서 5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동요 문제가 조금 줄었다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다음 시험은 오히려 조금 늘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의도 삽입 문제 항상 그렇듯이 각 2문제씩 나왔고 나머지 문제 18개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핫 이슈를 정리해 볼 건데요. 첫 번째는 2016년 12월 시험부터 해서 벌써 5번 시험 연속 파트 6, 7은 난이도가 이렇게 무난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좀 어려워질 것 같은데 조금씩은 물론 변동이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다지 어렵지가 않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파트 5랑 6 같은 경우는 기존에 안 나왔던 좀 새로운 어휘 문제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워야 될 어휘의 폭이 조금 넓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단기간에 외울 수 있는 어떤 문제나 공식들, 그런 것보다는 기본 실력이 요구되는 문제가 좀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번, 3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는 공부 기간이 조금 더 길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논란 문제를 보실게요. 자, 이 문제를 보실 건데 첫 번째 보면은 이 문제가 이번에 조금 이제 학생들이 이제 총평할 때도 질문이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왜 그랬냐면은 빈칸이 접속사 앞에 있단 말이에요. 이 자체가 조금 낯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접속사를 넣은 적은 있지만 접속사 앞에다가 뭘 넣어본 적은 별로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접속사가 나왔고 그 뒤가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빈칸이 필요가 없어서 부사가 들어가는 게 일단 맞죠. 그렇죠? 근데 보기가 나름 다 부사 같은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건데, 이게 딜레마가 뭐냐면 해석해서 맞췄다. 물론 좋아요. 그런데 더 좋은 건 뭐냐면 원래 when 앞에 오는 부사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일단 정답부터 보면은 답은 2분이 됩니다. 그래서 해석했을 때 손님이 5분 이상 대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웬 식당 바쁘다는 얘기니까 식당이 바쁠 때가 아니고 심지어 식당이 바쁠 때도, 식당이 바빠도 대기는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된 걸 정리한 게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고득점 부사 팁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시간 접속사 when, before, after랑 어울리는 부사가 뭐냐는 거죠. 그 중에 이제 1번이 2분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외울 수 있는 부분이었던 거고, 그 다음에 right부터 해서 directly까지 우리말 해석했을 때 즉시거나 고시돼 있을 때 같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왜 right before 이런 말도 있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전치사랑 어울리는 부사들, 특히 전치사 중에서 for. 그래서 particularly for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러면은 for 뒤에 오는 대상을 위해서 했다는 얘기니까 그 대상만을 위해서 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 대상이 아닌 것들은 아니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외우면 원래 좋은 부분. 자, 그 다음 문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to 뒤에 빈칸이고 보기가 다 동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원래 어떻게 풀면 좋으냐면 그냥 해석만 하려고 하시는 것보다 논리적으로 이 덩어리가 지금 이 문장에서 부사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하여일 때 그때 뭐뭐 할 때 그 동사를 뭘 쓰지 생각하시면 좋아요. 토익이 좋아하는 말들이 있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에서 그 뭐 하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렇죠? 이 문제의 정답은 일단은 initiate가 정답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파일 다운로드를 위하여, 즉 시작하기 위하여 링크를 클릭해라, 그리고 폴더를 셀렉트해라,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은 투부정사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부사로 쓰일 때 나오는 말이 뭐냐면 첫 번째, 뭐뭐를 촉진하기 위하여. 그때 쓰는 영어 단어가 to promote랑 to boost. 그죠?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뭐뭐를 매료시키기 위하여. 뭘 매료시키겠습니까? 보통 토익에선. 그렇죠? 관광객들을 매료시키거나 아니면은 방문자라던가 고객들을
매료시키기 위하여. 그럴 때는 attract나 draw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뭐를 줄이기 위하여. 그래서 보통 이 뒤에 나오는 뭐뭐가 뭐냐면 보통 부정어가 나오겠죠. 필요 없는 복사를 줄인다던가 필요 없는 시간을 줄인다던가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하여라고 할 때는 reduce 그리고 lower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알아두면 좋은 부분. 자, 그 다음에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신토익에서 특히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문제인데요. 옛날에는 접속사 문제들 특징들이 명사절 접속사, 형용사절 접속사 이렇게 딱딱 끊겨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접속사가 좀 섞이는 경향들이 있어요. 보기 자체가.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종속 접속사에다가 그리고 전치사이자 종속 접속사에다가 그 다음에 등위 접속사가 나와가지고 접속사가 좀 이렇게 파티를 연 것처럼 좀 이것저것 좀 많이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보다 접속사 문제는 문법보다는 어휘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뜻으로 푸는 연습을 조금 해보시는 게 좋다는 거. 오케이? 자, 이 문제 보시면은요. 지금 마켓 온라인 쇼핑몰이 고객들한테 뭘 하겠다는 얘기고 바이를 하면서 그 뒤에 시점이 나오는 패턴이 아니고 바이 하면서 그 뒤에 나와 있는 게 이것 그리고 이것이란 얘기니까 아마 뭐뭐를 통하여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정답은 all이 되는데 해석하면은 제품을 찾는다 by A or B. 그래서 이걸로 찾거나 이걸로 찾는다 이런 말이 되고요. 이거 관련된 논리를 정리해 보면 등위 접속사가 시험에 나올 때 나오는 패턴은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뭐냐면 문장 빈칸 문장이거나 단어 빈칸 단어. 문장이 나오면은 정답은 쏘가 된다. 이렇게 외워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쏘는 양쪽에 문장이 와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and나 or이나 but 같은 경우는 보통 단어 사이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때 가장 헷갈리는 게 누가 뭐래도 and랑 or일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나왔던 but은 그렇게 헷갈리지 않는 이유가 역접이기 때문에 사실은 and랑 or이랑 섞일 수 있는 틈이 없어요. 그래서 and랑 or 같은 경우는 스킬로 승부하자. 이게 무슨 얘기냐? 스킬로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and가 정답일 땐 둘 다, or은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예컨대 이거예요. 특징과 특징 사이에는 and를 쓰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방법과 방법은 보통 or이 정답이다. 왜냐하면 방법이라는 거는 그 순간 선택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 하나의 개념이 나와야 되는데 애당초 1분의 1이었으면 말을 장황하게 할 게 없는 거다 보니 여러 개 중에 하나의 개념이 많다 보니까 or를 쓰는 경우들이 많고 특징 같은 경우는 애당초 하나만 있으면은 보통 그게 장점이랍시고 말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개를 말한다는 차원에서는 and가 어울린다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예 논리 잡아가지고 특징과 특징 사이에는 and, 방법과 방법 사이에는 or 이렇게 외우시면은 여러분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 같은 경우도 또 대명사 관련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봤을 때 빈칸 자리가 약간 명사 느낌 나고 앞에가 거절하다 동사 나와 있어서 거절하는데 뭘 거절하지? 이렇게 풀면 좀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어떤 논리가 필요했던 거냐면 정답은 보스가 됩니다. 왜 그런 거냐면은 앞에 있었던 to candidates에서 이게 to가 중요한 거예요. 그 해석했을 때 이 사람이 두 명의 후보를 추천을 했어요. 그러나 CEO 이 사람이 거절했다. 그럼 이 사람이 거절한 거는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보기에 마땅한 구도가 없었고 차라리 둘 다 거절했다고 볼 수 있는 보스가 정답이 낫지 않을까. 따라서 보스가 됐고요. 관련된 정보는 이만큼이에요. 기본적으로 to 숫자 2가 전제되어야 올 수 있는 게 세 가지예요. 보스, 니더, 이더. 그럼 어떻게 올 수 있냐? 두 개가 나왔을 때 그거를 다시 한번 보스라고 가리킬 수 있죠. 그러면은 A and B가 그대로 와주는 부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개라고 했을 때 니더라고 하면은 둘 다 X가 되는 거죠. A도 아니고 B도 아니니까 실제 스펠링상은 이더 니더가 반대 같지만은 논리상은 보스랑 니더가 반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더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언급됐는데 이더라고 하면은 A가 O면은 B가 X거나 A가 X면 B가 O가 되는 둘 중에 하나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안 나왔었지만은 언제고 나올 수 있는 게 이건데 man이나 most가 전제가 되면은 그 뒤에는 some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man이나 most의 행위가 A라면 그 뒤에는 but이나 and를 쓰는 상태에서 some의 행위는 B가 된다. 즉 man이라고 하는 개념과 some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렇게 다른 개념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명사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또 보겠습니다. 자, 요 문제 같은 경우 보시면은요, 기본적으로 여기 is not completed 자체는 이해가 될 거예요. 그죠? 뭔가가 완료되지 않았구나.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어떻게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학생 입장에서는 이걸 정답으로 한 번쯤 골라본 기억이 있으면 쉽게 맞추는데 그 기억이 없으면은 해석해서 풀어도 정답이 잘 안 보이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quiet이 되는데요. 해석하면은 보수공사 is not completed니까 일단 안 끝난 건데 대부분 기계들이 작동을 재개한다는 얘기. 보통 이게 끝나야지 기계가 콩캉콩캉 작동하는 건데 안 끝났는데도 작동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quiet이 들어갔을 때 해석이 어떤 변화가 있느냐가 포인트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리한 게 이건데요. 지금처럼 not 형용사가 아니고 not quiet 형용사가 들어가게 되면은 완전히 뭐뭐하지 않은 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not quiet enough라 그러면은 완전히 충분하지 않은. 그러니까 충분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는 아니란 얘기니까 어느 정도는 충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밑에 거 보시면은 still not 형용사랑 not yet 형용사도 있어요. 그리고 괄호치고 분사가 들어갈 때도 있고 그럴 때 의미가 아직 뭐뭐하지 않은, 아직 뭐뭐하지 않은 의미가 굉장히 유사하다 볼 수 있는데 차이점은 어순인 거죠. still은 not 앞에 오고 yes은 not 뒤에 온다는 거. 이렇게 해서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들의 어순 개념을 잘 알고 계시면 좋아요. not을 기준으로 어떤 말이 올 수 있으며 어떻게 오냐에 따라서 단어가 바뀐다는 거 아시겠죠? 꼭 기억하셔야 될 화면이에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토익이 굉장히 좋아하는 문제죠. 빈칸 뒤에다가 숫자를 딱 주고 그 앞에 넣는 게 뭔지 거의 이거 뭐 주관식으로 내도 맞출 정도로 자주 나오는 문제고요. 정답은 일단은 C가 되겠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해석했을 때 지난 6주간 주가는 대략적으로 23%만큼 상승했다.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왜 하필이면 부사가 정답이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almost부터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up to까지 그 뒤에 다 숫자, 즉 양의 개념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건데 이 중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논리가 첫 번째 거와 바로 두 번째 거예요. 이번 시험에 러플리가 나왔었던 건데 실제 러플리보다는 어프록스메이틀리가 조금 더 유명하죠. 그죠? 항상 나오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보시면은 이번에는 뒤에 오는 게 숫자가 아닐지라도 명사나 대명사일지라도 올 수 있는 부사들. 그래서 just부터 해서 especially까지. 이게 여러분이 이제 이걸 외운다기보다는 한쪽에다가 딱 적어두신 상태에서 토익 시험 보기 전까지 하루에 한두 번씩 이렇게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험에 임박했을 때는 진짜 달달달달 외우는 거죠. 그래서 시험장 갔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 어느 정도냐면 백지에다가 막 쓸 정도로 원하는 게 아니고 보기를 봤을 때 아 그건가 그 느낌 정도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 보시면은 빈칸 앞에 rapidly 뭔가 빠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봤을 때 데드라인이 있었다는 게 상당히 중요했던 문제예요. 데드라인이라는 건 아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지키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데드라인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지켜야 되는 건데 데드라인이라는 거는 그대로 있지만은 우리가 살면서 점점 데드라인이 어때요? 점점 가까워지는 개념이죠. 그런 걸 만든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은 어프로칭이 됐는데 이게 어려웠냐면은 보통 학생들이 어프로치 그러면은 도달하다로 봐요. 근데 재밌는 거는 빈칸 뒤에 보시면은 이게 타동사였다면은 목적어 있었을 텐데 목적어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뜻은 이게 다가가다나 다가오다의 뜻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걸 몰라서 좀 어려웠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보시면은 만길, 데드라인이죠. 빠르게 어프로칭하고 있음을 명심하라는 얘기니까 만길이 다가오니까 뭐 서두르세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관련된 게 요건데요. 표현적으로 데드라인, 그죠? 만기일, 그리고 제출 기한, 서브미션 데이트, 그 다음에 시즌, 예컨대면 꼭 시즌이 안 나온다고 해도 뭐 윈터라던가 뭐 썸머라던가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오는 동사가 is coming이나 is approaching. 우리말로 했을 때 다가온다. 예를 들어서 곧 겨울이 다가오니까 스노우 타이어를 하라던가 그런 것들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다가오다랑 거기에 맞는 주어들 같이 묶어서 기억하시면 좋다.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요 문제 보겠습니다. 요 문제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이 빌딩도 약간 뭔가 장소 느낌 나고 그 뒤에 있는 레스토랑도 약간 장소 느낌 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장소라던가 뭐 건물 하다못해 위치 이런 식으로 떠올라주면 좋고 그렇게 했을 때 딱 골라주면 사실은 제일 좋았을 뻔했어요. 일단은 정답으로 볼 것 같으면 아퍼짓입니다. 그러면은 식당 아퍼짓 빈 건물인 거죠. 그럼 논리가 뭐냐? 빈 건물 건너편에 식당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빈 건물 건너편에 있는 식당, 다르게 말하면 식당 건너편에 있는 빈 건물. 그러니까 두 개가 이제 건너 개념이 되는 거죠. 얘가 정작 이사한 곳은 빈 건물이 되는 거고. 그런 논리인데 토익이 상당히 좋아하는 논리예요. 뭐냐면 바로 위치랑 위치 사이에 들어가는 것들. 그래서 위치 사이에 들어가는 거에서 가장 유명한 건 누가 뭐래도 가까이예요. 가까이. 그래서 특히 이 니어는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시험에서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보시면은 이제 가까이 개념이 아니고 건너, 즉 반대 개념이 나왔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험에서는 맨 윗줄이 나오는데 보통 맨 윗줄이 정답일 때 이런 식으로 페이크를 써요. nearby가 정답인 것 같지 않아? 이런 식으로. 하지만 nearby는 어쨌든 전치사가 아니라서 보통 지워진 논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nearly 약간 near 같지 않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치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지워지죠. 그래서 보통 nearby, nearly, near 논리 꼭 알아야 되는 논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시험에는 오랜만에 가까이 논리가 아니고 건너 논리가 나왔다는 거고, 그다음 또 조심하실 건 시험장 가셨을 때는 클로즈 같은 경우 넥스트도 마찬가지고 뒤에 to랑 무조건 같이 쓴다는 거. 클로즈 to, 넥스트 to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꼭 묶어서 외우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문제 또 보겠습니다. 요 문제 같은 경우 보시면은 제가 이제 총평할 때 어떤 얘기까지 들었었냐면은 선생님 제가 이 보기를 본 적은 꽤 자주 있는데 이게 정답인 거는 처음 봤어요 라고 하실 정도로 실제 저도 이 문제, 이 보기가 정답인 거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자, 이게 재밌는 게 뭐였냐면 어쨌든 저 사람이 이 회사에 처음인데 그러나 이 사람이 작업을 빨리 끝낸다는 거죠. 의외죠. 처음이면 빨리 못할 것 같은데 빨리 안 돼. 그럼 뒤에 뭐라 하냐면은 그녀가 여기에서 몇 년간 일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논리가. 그래서 이때 들어가면 좋을 말이 뭐냐면 바로 as if죠. 해석하면 이거죠. 회사에 입사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된 거죠. 신참인 거예요. 그러나 업무를 빨리 끝낸대요. as if 마치 뭐뭐처럼. 해석하면 뭐냐면 오랫동안 이곳에서 근무한 것처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비현실적인 말을 할 때 쓰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고 현실이 아닐 때 상상하며 내뱉는 말이 as if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시면 좋은 게 요건데 보세요. 뭔가 좀 if 시리즈들인데 첫 번째 거 보세요. 고득점을 달성했다. 열심히 공부했다. 이럴 때 쓰는 건 if죠. 왜냐면 열심히 공부한다면 고득점을 달성할 것이다. 이런 말이 맞는 거고. 두 번째 거. 고득점 실패했다. 열심히 공부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고득점 실패했네. 이런 의외의 결과를 말할 때는 even if. 그렇죠? even if는 써 있는 것처럼 비록 뭐뭐 할지라도 비록 열심히 공부했을지라도 고득점에 실패했다. 말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거. 연기가 뛰어났다. 우리가 배우들 보면은 연기 잘하는 배우들 있죠. 얼마큼 뛰어나냐면은 실제 그 직업인 사람인 것처럼. 어떤 영화 배우가 야구 선수 역할을 하는데 정말 야구 선수 같아. 그럴 때 쓰는 말. 그게 방금 정답이었던 as if. 그래서 if 시리즈들 이렇게 끊어가지고 세 개 여러분 전부 다 뜻 알고 계셔야 되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사실은 if랑 even if죠. 지금처럼 as if가 정답인 경우는 거의 없긴 없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것도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파트 5 마지막 문제인데 이거는 되게 단골 손님 사실 문제인데 앞에가 increase가 나왔잖아요. increase나 decrease 같은 게 나왔을 때 뭔가 이렇게 증가하거나 이렇게 감소할 때 쓰는 말이 정해져 있어요. 일단 정답은 여기서는 dramatically. 그래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어떻게? dramatically니까 뭔가 좀 많이 이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정리한 게 요거. 기본적으로 토익에서는 증가 개념, 성장 또는 감소 개념이 나왔을 때 나오는 말이 이만큼이에요. 방금 정답이었던 거는 드라마티컬리, 그렇죠? 급격하게 정답이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 쓰는 말은 뭐냐면 어느 정도의 속도감 있는 부사가 정답이 되는 거죠. 얼만큼 빠르냐 또는 얼만큼 그 기울기가 다르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얼만큼 많이, 얼만큼 빨리. 그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게 나왔을 때 정도 부사가 정답일 때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 시험에 나왔던 파트 6인데요. 파트 6는 사실은 그렇게 막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 뭐 하나 정도 잠시 후에 보실 건데 그거 빼고는 그냥 이렇게 무난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131번을 볼 건데 기본적으로 파트 6는 동사 시제 문제를 굉장히 좋아해요. 계속해서 좋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문장 자체가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서 꽤 긴 문장, 끝나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한 문장 내에 동사 가지가 없어서 동사가 들어가야 되는 문제였던 거고 보기에서 동사가 아닌 ing나 to를 지우는 거는 뭐 기본이고
그 다음에 A랑 C 차이를 보셨을 때 앞에가 이렇게 고유명사 플러스 CT가 나와 있는 개념 단수죠. 근데 보시면 여기 S가 안 붙었으니까 지워져서 답이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완료가 정답이었는데 동사 시제 문제치고는 사실은 위치가 조금은 부적절하다 보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동사 시제 문제를 낼 때는 첫 번째 문제다 내진 않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문제 내면은 근거가 마땅히 그 위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두 번째, 세 번째와 같은 중반부에 내서 초반에 나왔던 거랑 대조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동사 시제 문제가 어김없이 나왔지만 패턴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쉽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문제 같은 경우는 내용이 뭐였냐면요. 이 도시에서 오픈 포럼을 할 거라고 발표했는데 그때 컨스트럭션 플랜을 이제 디스커스 할 거란 얘기니까 공사가 아직 시작된 거는 아니고 공사 계획을 이제서야 조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이 스페이스, 이 지역에다가 만들 거고 그거를 이렇게 부를 거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면 좋을 말, attractions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명소의 개념이 있고 include 이거 이게 들어갈 거란 얘기인데 이 attractions가 지금 얘가 말했던 이 스페이스 개념이거든요. 이게 지금 attraction 개념이니까 아직 지어진 게 아니고 지어질 계획이 있는 거니까 앞으로 있을 거죠. 그래서 앞으로 있을 거란 얘기면은 potential이 정답이 되죠. 그렇죠? 잠정적인, 오케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문제였고, 그래서 이 문제가 조금 총평할 때도 많이 물어봤던 이유가 학생들이 포텐셜 자체가 이렇게 조합되는 걸 본 적이 없어서 좀 어려웠다 이런 얘기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또 보겠습니다. 요 삽입 문제 같은 경우 이제 보시면은 앞에까지 어쨌든 간에 어떤 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대해서 디스커스 할 거라고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좋을 말이 뭐냐는 건데, 첫 번째, 몇몇 회사들은 will be submitting, 제출할 것이다. 디자인 프로포절, 제안서를 제출할 것이다. A번은 그냥 이렇게 뭐 무난해요. 그죠? 뭐 좋지도 않고 안 좋지도 않고 무난하다 치고, 두 번째 거 unfortunately, 쉽진 않을 것 같긴 한 게 지금 뭐 그다지 그런 내용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뭔가 좀 불안하다 말하기에는. 좀 더 볼게요. We have been unable to proceed with the bid process인데 지금 입찰 과정을 진행할 수 없다고 말하기에는 지금 입찰한 회사가 전혀 없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A가 B보단 나은 것 같아요. B는 조금 A보단 별로인 것 같아요. C번 보면은 Most of residents have stated that they have enjoyed. have enjoyed를 지금 이미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게 이제서야 겨우 이 친구들이 계획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주민들이 즐겼다고 말하는 거는 계획이라는 말과 논리가 안 맞아요. 얘도 좀 아닌 것 같아요. D번 Park's plans are final. cannot be changed. 이건 아니죠. 왜냐면은 이제 겨우 만날 거기 때문에 final이라고 하시면은 바꿀 수 없다는 얘기인데 그건 아닌 거예요. 답이 그래서 A가 됐던. 이렇게 좀 무난하게 나왔다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를 보면은요. 여기 들어갈 말 찾는 건데 이 문제가 실제로 그 학생들 입장에서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실제 총평할 때도 그렇게 질문이 많진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조금 신기했어요. 왜 그랬냐면 정답인 단어가 사실 이렇게 합쳐지는 단어인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거죠. in, 빈칸, of. 그래서 결과적으로 답이 됐을 때 이게 한 뜻이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in advance of라서 답이 D가 됐던 거거든요. 뭐뭐 이전에, 사전에. 근데 지금 구조가 좀 특이했어요. 보통 in advance of를 낼 거면 보통 한 덩어리로 내는 경우들이 많은데 왼쪽이랑 오른쪽 주고 가운데 치우겠다는 문제였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거 눈치를 못 채가지고 케이스를 고른 경우들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뭐인 경우에라고. 근데 보셨을 때는 meeting 이전에 체크아웃, 확인하라는 얘기잖아요. 뭐든지 확인할 때는 뭐뭐 전에 하니까. 그렇죠? 답이 그래서 in advance of, 다르게 말하면 before라고 볼 수 있는 단어가 정답이었고요. 자,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143번에 들어갈 말을 찾는 건데 이거는 제가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은 좀 지문이 길었고 첫 번째 문제부터도 약간 난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앞에 내용들이 자주 들어본 내용들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보겠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지금 조명 감독은 이 사람이요. 지금 지명된 거죠. 이 메디어 어워드 상에. 맞죠? For her incredible work on last fall's theoretical hit, Bring Down the Sky라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작품 때문에 지금 이 분이 지금 지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인 거죠. 그 다음에 The play ran for 5 months 했으니까 이 연극이 5개월 정도 진행이 된 거고 And the 땡땡 show.
이 쇼가 가리키는 게 플레이랑 같은 말이겠죠. 이거랑 같은 말로서 앞에 있는 요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쇼가 was held on Sunday. 그 다음에 이 제펄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5개월 정도 진행이 됐고 무슨 쇼냐 이런 문제였죠. 그래서 봤을 때 정답으로는 클로징이 됐죠. 이것도 좀 낯설었던 게 뭐냐면 차라리 보기가 라스트로 나오거나 파이널로 나왔으면 쉬웠을 거예요. 마지막 공연 이런 식으로. 근데 클로징이라 그러니까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게 닫는가 느낌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동의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 쇼 공연은 썬데이에 열렸다. 이게 맞는 거죠. 그리고 넥스트가 왜 안 되냐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넥스트가 정답이었을 거면은 was held보다는 차라리 will be held가 낫지 않을까. 그렇죠? 답이 그래서 클로징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은 제퍼리 has won the Cam Award 3 times. 이미 3번 받은 거죠. 3번, 3 times. And this thank her. 이 her가 누구 가리키냐면은 이 제퍼리를 가리킨다 볼 수 있고 the first 4-time recipient. 그럼 이게 이 사람이 벌써 3번 받은 건데 이번에 또 받으면은 4번 받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들어가면 좋을 단어. 이게 이제 총평할 때도 가장 질문이 많이 나왔던 문제였어요. 답은 A가 됩니다. 학생들이 많이 물어봤던 거는 아니 왜 will이 아니고 would 왜요? 라고 많이 물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will도 물론 약간 말이 될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왜냐면 앞으로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상을 탄 게 아니고요. 상을 탈 수 있도록 후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상을 받아야지만 비로소 4번째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가정할 때 쓰는 게 would잖아요. 그래서 would make가 정답이었던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C를 좀 많이 골랐어요. will 때문에. 근데 will은 정확히 말하면은 이게 뭐 괜찮은데 오답 이런 게 아니고 깨끗하게 오답이에요. 왜냐면 아직 이 사람이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받을 거라고 약속이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would가 맞았고요. 자, 그 다음 것도 보겠습니다. 그 다음 140 이제 5번을 볼 건데요. 여기 앞에 했던 말이 어쨌든 4번째가 될 거예요 라고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Bring down the sky is scoring director니까 요 사람이 지금 요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상 여기까지는 지금 전부 다 저 제펄이라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었고 여기 나온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was nominated니까 이 사람이 nominate 된 것처럼 이 사람도 nominate 된 거죠. 그래서 추가 개념 아니겠어요? 그래서 also 같은 거, as well이 정답이었던 거. 또한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를 볼 건데요. 자, 삽입 문제인데 앞에 나왔던 게 뭐냐면 이제 큐벌스 알선 미디어 아까 봤던 그죠? 요거죠. 요거 CAM이라고 불렀던 거 요거. 요게 한 번 더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아널스 도즈가 누구냐면 아까 말했던 사람 2명 그런 사람들 기념할 거라고 그랬고 어디에서 할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엑설런스 훌륭한 사람들 업적 있는 사람들을 기념할 거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 빈칸이에요. 그럼 내용이 어떻게 정리되는 거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사실상 여기 제펄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죠. 제펄이. 그 다음에 여기서 보셨을 때 여기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정도가 여기 또 한 명 있었죠. 여기 제임스라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또 주인공처럼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나와 있는 거는 지금 조금 더 개념이 커졌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미괄식 같이 마지막에 다시 한번 전체적인 포인트를 잡아주고 있는 거죠. 이 상이 어떤 상이고 뭐뭐뭐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다. 자, A번 보겠습니다. Bring down the sky 이게 방금 작품명이었죠. 아까 봤던 거 was delayed due to a management change.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이게 잘 돼서 상 받는 거니까 딜리라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사실 좀 없는 것 같다 볼 수 있고 B번 같은 경우 nominees this year were chosen from over 49 different productions. 49개의 작품에서 지명됐다는 얘기죠. 뭐 B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냅두고 C번 Jeffrey was appreciative of the award presented라 그랬는데 상 아직 받은 게 아니고 그리고 나아가서 사람이 2명이었는데 마지막 엔딩에다가 이렇게 한 명만 쓰는 거는 문제가 있죠. 사람을 둘 다 써주면 차라리 좋을 것 같아요. D번 보시면은 several new theaters will open. 지금 극장이 여는 게 포인트는 아닌 것 같고 상 받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 이것도 아니고 답은 B가 되는 게 맞았죠. 그죠? 그래서 이 말이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award recipient 상 받을 사람이 이날 발표가 된다는 얘기니까 지금 이미 이 글 작성한 날짜 대비 미래에 발표된다는 얘기가 맞겠죠.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파트 6 문제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3월 11일 시험 난이도는 어쨌든 파트 5, 6, 7 전부 다 좀 무난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나마 어휘가 새로운 게 조금 나와서 약간 헷갈렸을 수는 있기는 한데 사실상 기본기가 좋으셨던 분들한테는 참으로 괜찮은 시험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다른 총평이나 논란 종결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토익 RC 박효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